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조금 전 10시 30분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가까이 있는 중앙지검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출두하였습니다. 그는 어저께 미리 진술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백현동 사건은 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생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늘 출두를 앞두고 민주당은 1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를 발동하겠다라고 원내대표가 선언을 했습니다. 1개의 특검은 지난번 홍수 재해 때의 해병 제1상륙사단의 최수근 상병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데 국방부와 검찰단 사이에 이견이 있다. 그래서 이걸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 넘어갈 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검은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과정과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발동해야지, 수사 초기에 이 발동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고, 그 다음에 4개의 국정조사는 제가 보기에 다 터무니없는 것인데, 양평 이 고속도로 종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국토교통부 상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KBS 이사장을 대통령이 해임했는데 그것이 정당한가 하는 걸 따져야 된다. 새만금 잼버리가 이렇게 불실로 끝나기도 했는데 진상을 알아보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보기에 이 잼버리 불실에 그저께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시행 당시에 윤석열 정권에게 정치 도의적 책임과 일부 법률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근원적이고 원칙적 책임은 민주당 전라북도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단에 있다고 하는데, 그 잼버리 불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조사하는지 똥낀 놈이 썩낸다고 누가 그랬어요. 똥낀 놈이 썩낸다고. 이거 국정조사하자. 그 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13명이 홍수물에 잠겨가지고 참사에 이른 요 사건, 요 4가지를 국정조사를 하자. 이건 지금 국정조사를 해봐야 이게 선전장이 되고 말 안건들이에요. 이게 하나도 무슨 진상 규명해야 할 대상으로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돼야 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이태원 이른바 헬로윈 참사로 15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얼마나 두들겨 팼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까지 했는데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기각됐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당도 참가했어요. 국정조사위원장은 요 민주당의 직전 원내대표를 했던 서대문 출신 우 의원이 국정조사위원장을 맡았는데, 55일의 조사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조사 보고서도 없어요. 그리고 초기에 누굴 불렀는지 그것도 안 알려져 있어요. 그냥 국정조사 하자 그래갖고 위원장은 우 의원이다. 조사 안 했어요. 그건
민주당이 하자 그래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조사 계획을 세워가고 누굴 불러가 뭘 어떻게 하고 하는가 전혀 안 하고 말았어. 그냥 떠들썩하게 국정조사권 발동했다. 그리고 위원장이 우 의원이 아주 센 발언을 초기에 했다. 그것만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세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검과 별도로 8차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새롭게 발견된 거 전혀 없어요. 그게 써진 예산이 거의 한 7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 위원장과 위원들 전부 좌파 인사들 앉혀가지고 그것이 전부 인건비로 소모되고, 그리고 유사 해난 사고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태리를 여행을 하는데 간 김에 스위스도 보고 오고 그래가지고 특조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초기에 경찰, 검찰 수사 결론에 더 이상 그게 시비를 걸 만한 거리를 못 찾아냈는데, 결국은 말잔치에 돈잔치를 하고 좌파들 한시적으로 직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1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이거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때리기 위한 것인데, 이거 발의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자기들 다수 이석이지만 이 발의해봐야 조사할 거리가 없는데,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와 똑같은 형태로 이게 슬며시 용두사미가 될 이런 일을 이렇게 퍼부어댄다. 자, 이렇게 되면 국회라고 하는 데는 과반수,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로지 대표 이재명 의원의 방탄에 온갖 머리를 굴리고 가지고 이게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 무용지물. 토론하고 타협하고, 국정조사를 하면 진정으로 조사할 사안을 적게 해야 되고, 특검을 발동하면 특검 발동할 사안과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정치 공세로 방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 석조 건물 지붕에 이 커다란 도움이 있습니다. 그게 구리입니다. 구리로 큰 도움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하얗게 해가지고 붉은 글씨로 이재명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럼 국민운동을 벌리자. 그러니까 억하지심에서 나온 소리인데, 그러니까 국회의 도움을 하얗게 칠해가지고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붉은 글씨를 쓰자. 이게 이재명의 국회다 이거야. 이재명의 건물이 됐다 이거야. 국회는 없어졌지요. 지금 현재 국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대표자 회의인데, 그게 지금 국민대표자 회의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까? 작년 8월 이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 기능은 멸실됐습니다. 국회가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작전사령부가 되고 말았다. 나 이거 참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허탈하네요. 이재명 의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방탄하기 위한, 사법리스크로부터 방탄하기 위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사령부고, 거기에 168명 의원들이 자익은 타익은 그게 지금 현재 끌려가고 있다. 이게 지금 여의도의 모습이고, 이게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데 이건 국회라고 할 수 없지요. 국민대표자 회의 같으면 거기에 소속하는 의원들이 헌법 46조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누구는 그럽디다. 그게 독불장군 규정 아니냐. 그래요. 국회의원은 다 독불장군이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 가지고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에 내 소신이 이렇다 하면 거기에 손을 들고 발언을 하고 해야지요. 이게 뭐합니까? 이게 168명이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친명 비명 간에 아주 격론이 벌어졌던 모양인데, 이게 터무니없는 김은경이라는 교수가 위원장이 돼서 만든 혁신안에, 그러니까 당 공천과 당
당직자, 대표 등 선출에 있어서 권리당원 160만 원 몇 명의 권리당원과 15,000명의 대의원 이게 표를 등차로 하자. 결국은 권리당원 수가 많은 개딸들이 민주당을 접수하자. 거기서 공천권도 행사하자. 그게 혁신안이다. 그러니까 혁신안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혁신안은 당헌 당규에 없는 이게 조직입니다. 제가 뭐 민주당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당헌 당규에 규정이 없어요. 임의기구요. 임의. 그러니까 대표가 마음대로 이런 걸 만들어가 이견을 듣겠다. 그래 그 이견을 제시해가 기속력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거를 거부하면 항명이라고 얘기하니 요절복통할 일이지 이게. 그게 어찌 항명입니까? 그게 당 의결 절차를 따라서 그게 결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서 어제는 친명 비명이 격돌했는데 비명 의원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대들 공천 문제가 걸린 것에 대해서는 어제 아마 목청을 돋워가지고 4시간 동안 경로를 벌렸다고 하는데 근본 문제를 얘기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을 털어내면 될 거 아니오. 아니 비명계가 몇 명인지 해도 서명을 해보라니까. 그러고 성명 발표하고 뭐 개딸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맞서는 당원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동원하고. 그러니까 빨리 그걸 쫓아내라니까 그걸.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천 문제가 걸린 거 그것만 모여 앉아가지고 티격태격하고 하는 거 그 꼴이 또 뭐요. 이 경우에는 친명 의원들 나는 비판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들은 이미 아주 이재명에 의해서 족쇄가 채워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비명계 의원들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당신들 목줄이 걸려있는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혁신위안이 채택되면 어떻게 하냐. 그게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목청을 돋우고 하는데 이게 비겁한 짓 아니냐 이 말이야. 비겁한 짓. 지금 드러나게는 이상민 의원 한 사람 빼놔놓고는 이게 드러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꼭 경계선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오늘 출두한 그 백현동 사건 말고 이제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게 대북 송금 사건 요거는 22일에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성태 회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대북 송금 300만 불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초청 비용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송금한 그 사건 사전에 다 알았다. 공모 관계가 있다. 이재명, 김성태, 이화영 다 공범이다. 요게 20일 법정에서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진술했어요. 지금까지 늘 부인해 오다가 요걸 법정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면 거기 또 영장이 청구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재명을 비명계 의원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 앞에 다가와서 공천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유로 기껏 공천 문제만 갖고 소리를 질러 근본 문제에 한번 이래봐요. 공천 안 줘도 좋다. 그렇게 한번 덤벼들어 보라니까. 공천 안 줘도 좋다. 나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그 초선 의원들은 미련이 있을까 그냥 두고 그러면 재선 의원 이상의 비명계 의원들 모여갖고 한번 그래봐요. 우리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국민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결의를 해보라고. 그걸 못해? 그걸 못하면서 국회의원 배지는 계속 달아? 계속 달아? 그걸? 국민을 크게 적게 배반하는 행위야 여러분들이. 4년 임기에 50억의 국고가 지원되는 그 자리 그게 계속 탐나서 이러고 우물쭈물해 비명계 의원들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1차로 168명 의원 중에 비명계 의원 여러분들이 분기탱천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밖에 있는 국민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한 군데로 의사를 빨리 모아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하지 말고 우리의 의사를 모으는데 전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